왜 나는 이 만화를 사랑해서. 여러분, 헌터헌터 계승전 편의 클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특히 카킨 제국의 삼신기를 노리는 그의 행보는 단순한 도적질이라기엔 너무나 필사적이죠. 오늘 우리는 클로로가 삼신기를 통해 얻으려는 진화의 실체와 그가 계획 중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로로가 말한 최선과 차선의 진짜 의미. 406화의 클로로의 독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카킨의 삼신기를 훔칠 생각이고 그 보물을 훔치려다 히소카와 마주쳐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차선은 이미 갖춰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클로로가 말하는 이 차선의 의미가 뭘까요? 두려움을 받아 마땅한 여단은 계속된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죽더라도 여단은 이미 공포의 상징으로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여단의 창설 목적은 유성가의 보호였죠. 소꿉친구 사라사가 외부인의 쾌락을 위해 무참히 살해된 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창설된 것이었습니다. 클로로는 여단을 조직하고 유성가의 시스템을 이때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여단은 마피아의 지존 신로드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유성가 출신이란 이유로 보복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유성가는 이미 마피아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포의 도시가 된 거죠. 이후로 여단은 유성가 출신의 엄청난 강자로서 마피아들도 알아서 피하는 최악의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즉 클로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창설 목표는 달성된 셈이죠. 차선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최선도 있겠죠? 최선은 삼신기를 훔쳐 능력을 진화시키고 그 힘으로 히소카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죽이는 것입니다. 클로로는 확실하게 도적의 극의의 진화가 히소카를 죽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삼신기의 능력이 탐나서가 아니라 도적의 극의를 진화시키기 위해 삼신기를 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된 도적의 극의가 히소카 처단에 필수적이란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진화를 시키지 못한 지금으로선 히소카를 죽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궁 격투장에서의 결투는 클로로가 완벽히 짜놓은 함정에 히소카가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여단 멤버들과 공투하고 장소와 시간도 클로로 본인이 정했죠. 잔인하게 말하면 최적의 능력을 모으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히소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히소카는 여단과 만나는 즉시 사냥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시간과 장소도 고르지 못하고 여단 멤버들은 히소카를 찾기 위해 흩어져 있어 공투도 불가능합니다. 히소카를 잡기 위해 최적으로 모았던 능력도 샤르나크와 콜트피가 죽으면서 사라지기도 했고 똑같은 방식에 두 번 당할 히소카도 아닙니다. 기존과 같은 능력으론 부족합니다. 더 강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 클로로에게 도적의 극의의 진화가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삼신기 탈취의 본질, 도구인가 재물인가? 클로로는 분명히 도적의 극의를 진화시키기 위해 삼신기를 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계획이 히소카의 부활을 알기 전부터 세워졌다는 것이죠. 히소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샤르나크와의 통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여단 멤버들을 블랙 웨일호로 집결시켰고 목표는 카킨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후 샤르나크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블랙보이스가 책에서 사라진 것을 봤고 히소카의 포박으로부터 풀려난 마취를 통해서 정확한 정황을 확인했을 거예요. 히소카가 사우넨으로 부활했고 그의 목표는 여단의 사냥이라는 것을요. 원래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의도였겠지만 히소카에게 동료를 잃은 지금은 복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절실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삼신기를 훔쳐야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훔친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탈취가 아닙니다. 도적의 극의의 이명은 스킬 헌터입니다. 즉, 삼신기를 훔친다는 건 삼신기에 담긴 낸 능력을 자신의 책에 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보물의 능력을 어떻게 훔치느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도적의 극의는 원래 까다로운 제약을 통해 스킬을 훔치는 능력입니다. 삼신기라는 훔치기 극악한 능력을 수납하는 과정 자체가 도적의 극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신기의 능력이 필요해서 훔치는 게 아닙니다.
삼신기의 능력이 히소카를 죽이려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도적의 극의가 진화해서 생긴 능력이 히소카를 죽이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화한 능력이 뭐길래 히소카를 죽이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도적의 극의 제2단계 진화. 새로운 진화를 유추하기 위해선 이전의 진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책갈피가 도적의 극의의 진화로 만들어진 능력이란 전제로 가설을 세운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책갈피는 발동한 능력의 페이지에 꽂아둠으로써 페이지를 덮어도 능력이 계속 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책갈피로 인해 클로로는 양손을 동시에 써야 하는 능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2개의 능력을 발동할 수도 있게 됐죠. 즉, 기존의 도적의 극의의 제약을 완화 혹은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적의 극의의 제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1. 오른손으로 들고 페이지를 펴고 있어야 한다. 이건 곧 능력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훔친 능력의 주인이 죽으면 능력도 사라진다. 책갈피는 그런 1번 제약을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진화는 자연스럽게 2번의 제약을 없애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2번의 제약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도적의 극의는 훔친 능력의 주인이 죽어도 능력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진화는 새로운 능력의 개화입니다. 첫 번째 진화도 1번의 제약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1번의 제약을 없애주는 책갈피라는 능력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다음 진화도 2번의 제약을 사라지게 해주는 능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2번의 제약을 없애주는 능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훔친 능력의 주인이 죽어도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능력. 뭐죠 이거? 그냥 사우넨 설명 아닌가요? 도적의 극의가 사우넨이 된다는 걸까요? 근데 그런다고 히소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클로로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로는 계속해서 히소카를 확실히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확인사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히소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죠. 바로 사후넨으로 부활한 상태라는 것을요. 히소카는 죽기 직전 자신의 심장과 폐에 넨을 불어넣어 셀프 CPR을 하면서 부활했죠. 과연 부활 뒤 사후넨의 영향으로 히소카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는 불명이나 그는 여전히 사후넨에 의해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히소카가 또 죽더라도 사후넨에 의해 계속 부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애초에 죽지 않는 불사신의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진화로 사후넨 관련 능력이 생긴 도적의 극의로 사후넨 상태의 히소카를 어떻게 확실히 죽일 수 있을까요? 사후넨 강탈, 확실한 죽음. 도적의 극의의 이명이 뭔가요? 스킬 헌터입니다. 낸 능력을 훔치는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진화를 통해 얻은 사후넨의 의미는 바로 사후넨조차 훔쳐버리는 능력일 것입니다. 히소카는 지금 사후넨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진화로 개화한 사후넨을 훔치는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소카의 사후넨이 도적의 극의에 수납되고 히소카의 몸에선 사후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후넨이 사라진 히소카는 확실히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후넨의 강탈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강탈의 리스크와 클로로의 최종 설계. 여단 멤버들은 클로로가 히소카를 확실히 죽이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경쟁보다는 클로로를 보호하기 위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런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히소카를 확실하게 죽이는 게 클로로에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후넨은 죽은 자의 집념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강하고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클로로의 태도까지 생각하면 그 위험은 확실히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클로로는 카킨의 보물을 훔치기 위해서 1층에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처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히소카와 마주칠 위험이 높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죠. 준비가 되기 전에 그와 만나면 죽을 위험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이런 태도를 보면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계획의 일부로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다니 어째서일까요? 후손의 번영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한 카킨의 선왕은 사후넨이 되어 호중란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클로로 역시 여단과 유성가의 유지와 번영을 강렬하게 바라고 있죠. 그의 죽음 역시 사후넨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후넨의 형태는 아마 도적의 극의로 발현될 것입니다. 도적의 극의는 클로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후넨으로 강화되어 클로로가 아니라 여단의 단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렇다면 도적의 극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레벨업을 할 것입니다. 훔친 능력들도 계속 쌓이겠죠. 그 점점 강해지는 도적의 극의. 그런 도적의 극의가 단장에게 대대로 계승되는 여단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강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유성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이 되겠죠. 사실 마피아 커뮤니티가 여단에게 보복을 포기한 것은 유성가의 복수가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유성가로부터 공급받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인재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죠. 여단에게 보복을 가해서 유성가와의 거래를 끊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는 이해타산의 결과로 보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카킨의 마피아가 여단과의 마찰을 피한 것도 그들의 무력이 너무나 두려워서라기보단 이런 계산이 더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의 극의가 대대로 계승되는 보물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여단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공포의 집단이 되고 그런 여단이 보호하는 유성가는 불가침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도 여단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 두려움받아 마땅한 모습, 이것이 클로로의 독백의 이유가 아닐까요? 클로로에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최선, 삼신기를 훔쳐서 도적의 극의를 진화시켜 사후넨을 강탈하는 능력으로 히소카를 확실히 죽인다. 그러나 사후넨의 강탈의 여파로 클로로 본인 역시 죽음에 이른다. 차선, 삼신기를 훔치기 전에 히소카와 마주쳐 사망한다. 두 경우의 수 모두 클로로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후넨으로 도적의 극의가 강화되겠죠. 도적의 극의가 여단의 단장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 도적의 극의는 여단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며 결국 클로로가 바라는 모습대로 이루어지겠죠. 결국 어떤 경우의 수가 벌어지건 클로로는 죽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종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단 멤버들은 클로로가 필요합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먼저 히소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후넨 강탈도 없는 여단 멤버들이 히소카를 만나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여럿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클로로처럼 혼자서 움직이진 않아요. 3명이서 함께라면 확실히 죽일 순 없어도 제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 빗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 하지만 클로로의 이 치밀하고 숭고한 계획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히소카는 이미 여단 사냥을 시작했고 클로로만 남기고 여단이 다 썰려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에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르미와 카르토, 그리고 동족의 원수를 갚으려는 크라피카까지 가세한다면 전황은 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삼신기는 계승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클로로에 의해 계승전이 중단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혼란이 펼쳐지겠죠. 여러분은 클로로의 계획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히소카와 클로로의 2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런데 히소카와 환영여단, 초인기 캐릭터들이라 둘 중 누가 이겨도 만화에 너무 큰 타격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또 둘 다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 토가시가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풀어내줄런지. 오랜만에 한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한탄을 나누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